지금 공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인턴만 이제 보셔야 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채 필기시험 보신 분들도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청년 인턴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론 우리 그 인성 면접이죠. 인성 면접 정도는 미리 한번 봐보자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면접을 보실 것까지도 감안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공채 면접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번 인턴에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의 모든 청년 인턴 면접 방식은 다대다입니다. 다대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랑 내가 면접 답변이 계속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이 들고 아니면 옆 사람이 너무 잘하게 되면은 내가 준비한 것도 다 잊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대다 면접에서 꼭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을 여기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말투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를 얘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정말 불안감에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흔들리고 작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다 우리 마스크를 이제 벗고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도 너무 무뚝뚝하게 답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긴장해서 그럴 수 있으나 민원인이 앞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친절한 표정 지어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올해부터는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면접관한테 이런 휘둘리는 면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 두었는데 이 방어형 면접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유형이고요. 이 공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면접관에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올 거야 이런 목적 의식으로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를 오늘 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반드시 어떤 경험 정리나 여러 가지들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거의 경험과 경력 이런 부분이 일단 당연히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내 스스로 건강보험공단, 내 스스로 지원 기업에 어떠한 나의 활용도가 있을까? 내가 어떤 쓰임이 있을까? 나를 왜 뽑아야 할까? 이런 답을 꼭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핵심은 나라는 사람이 인턴 근무를 했을 때 이러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를 자신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민원 응대다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해야 된다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력을 통해서 인턴 근무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제시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경력이 많지만 배우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분들 많거든요. 인턴이기 때문에. 근데 인턴이라고 무언가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이 경쟁력, 역량을 최대한 내 나름대로 발휘하겠습니다. 인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기준으로 어필을 해보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실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인턴을 해보자 해서 합격한 분도 있고 이전에 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시고 이직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도 옆에서 상당히 예전에 했던 그런 이력에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면접이고 이제 스물 뭐 셋, 넷, 다섯 이거라 겨우 뭐 나이가 많지 않아서 아직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절대 여러분들 뭐 옆에 경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잘 정리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오면 됩니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합격을 잘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은 아주 공정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는 전달하고 오자라는 걸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이미 인턴 1차 합격자 분들은 우리 그 서류 합격이죠. 서류 합격하신 분들은 이미 평가가 어느 정도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 혹여 나이가 좀 많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경험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가능한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 여기 입사 의지라고 되어 있죠. 입사 의지, 가치관 이 부분이 두 가지일 겁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지금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다대나 면접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약 3명에서 5명 모든 기업마다 이 정도는 다대다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 또 한 명씩 한 명씩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다대다 면접은 불과 질문이 자기소개를 제외한 질문이 겨우 3가지 정도, 많아야 5가지 나올 수 있는데 3개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면접관에게 끌려다니는 면접을 할 거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실 거냐, 아니면 3가지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오겠어 이렇게 갈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공격형으로 가셔라 다시 강조드려요.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이 서류 단계에서 고민을 한 내용을 전달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소서를 작성을 하셨을 텐데 상당히 이번 건보 인턴 내용이 질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3번, 4번 위주로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요거 있죠.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과제 수행할 때 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던, 그리고 그 당시 고려했던 점이 무엇이냐, 다 좋거든요. 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인턴 근무할 때 이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만족이라고 하면 민원인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될 우리 대리님, 주인님, 또 뭐 높으신 분들, 뭐 현직자분들 있을 텐데 민원인과 같이 근무할 동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역으로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인턴 근무를 할 때 여러분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뤘을 때는 어떤 예상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얘기하셔야 되고요. 특히 4번 민원 처리할 때 최적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예상치 못한 민원인들의 억울함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 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번은 자소서 보시고 조직 활동할 때 그냥 인성적인 평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업무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저는 인성적으로 뛰어나요 이런 얘기를 하려 가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력을 통해 쌓은 이 역량들을 최대한 이 민원응대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필하시는 게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턴 면접에서 꼭 전달해야 하는 이런 나의 메시지가 불과 3개밖에 되지 않는 질문에서 무엇인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강조드렸지만 내가 주도하는 면접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면접관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겠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지.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다. 한 질문 200개 정도를 추려서 다 답을 준비하자. 이렇게 가시는 면접은 절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더 긴장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그 고민을 얘기하실 때
많이 얘기했던 머리가 하얘져요가 있거든요.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꼭 이번 면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5가지 항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오자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다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한 기업은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 이런 형태로 기업 분석을 다 하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공채도 그렇고 인턴도 똑같습니다. 기업을 뭐 엄청나게 분석해서 기업에 대한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주요 사업 정도는 아셔야겠지만 기업 분석을 막 엄청나게 할 필요는 절대 없다. 오히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업이 뭐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모하시고 스크랩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지 내가 기업을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부분 좋지 않습니다. 면접 상당히 짧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핵심만 잘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어차피 면접 가면 이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정하시고 이야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턴은.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땡땡이라는 사업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면접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관심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키를 넘긴다. 그렇죠? 뭐를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알아봤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내 답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과 제도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슈도 체크하면서 면접에 이렇게 왔습니다. 인턴 근무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턴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미리 고민을 얘기한 부분 이 4가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뭐를 얘기해야 될지가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너무 울렁증이 심하다. 장황하다. 뭐 요약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부분. 그 면접관에 순발력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리 인트로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하고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절대 면접은 암기를 해서 가시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짧은 면접 이 시간 안에 어떤 이야기와 어떤 흐름을 잡고 꼭 전달하고 와야겠구나. 그런 부분을 알고 가셔야 훨씬 편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먼저 지금 하셔야 되느냐? 짧고 굵게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으로 모든 면접 준비는 끝납니다. 인턴이요. 자, 처음에는 이 공공기관 또 뭐 공기업 다른 곳도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심평원도 있고 국철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타인을 최대한 이렇게 무언가를 했다, 공익적인 활동을 했다 이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접점 하나 꼭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원한 기업이죠. 우리 건보면 건보, 다른 기업이면 다른 기업, 지원한 기업을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 내가 지원한 기업에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관심 사업과 이슈 또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명확한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느냐? 지원한 기업, 우리 건강보험공단이겠죠.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인 좋은 역할은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호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공단이 특히 어떤 점에 있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아쉬운 점 또한 내 스스로 소신껏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정리하시면 기업을 선택한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잘하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단에 시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음과 같은 이런 제도들, 뭐 사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 있으시죠? 이런 점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 이런 점과 함께 하고자 이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에 뭐 기업을 어떻게 지적을 하면 안 되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쉬운 점은 이 복지 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런 복지 제도와 사업이 이런 취약계층 또 4대 우리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제시를 하는 것이 제일 원활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지원 동기가 됩니다. 기업이 잘하는 점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함께 하고자 지원을 하였다. 맞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게 면접입니다. 처음부터 다 뭔가 맨 앞에부터 다 얘기할 수가 없다.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줄게.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 좋은 점을 많이 알아보는 것보다 아쉬운 점을 개인적으로 소신껏 정리해서 계획까지 얘기하시면 더 합격할 확률은 높습니다. 공채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인턴이 맡게 될 업무의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요게 제일 핵심인데요. 요게 또 인턴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인턴 하게 될 일, 인턴이 맡게 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이 공단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다 알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인턴 근무하는 몇 개월 동안 이 업무를 맡아 최대한 다음과 같이 내 나름대로의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에 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보탬이 되고 쓰임이 충분히 있다, 쓰임새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기 위한 답이 필요합니다. 답변. 그래서 내가 기업에 왜 필요합니다, 공단에 다음과 같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면접관이 고개를 좀 끄덕인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하고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험과 경력이 그럼 있습니까?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연히 근거로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어필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 행정 업무라면 다음과 같은 행정 업무 경험, 민원 처리라고 하면 유사한 이 고객층 중에 연령이 많은 분들의 어떤 응대 또는 어떤 서비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면 되겠죠. 근데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리 잠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의 답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다 얘기합니다. 공채도 그렇고 인턴은 더 그렇겠죠.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이 인턴 근무를 하는 이 입장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인턴 업무 범위를 넘어서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합격할 확률은 큽니다. 이거를 물어보면 답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소극적인 면접이 될 거고요. 이거를 어필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자기소개에 넣겠죠. 대부분 한 30초 자기소개는 다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책임감이 뛰어난, 누구보다 성실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 아니면 인턴 근무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역량을 어떤 경험을 통하여 보유했기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꼭 수행하여 이 공단에 이러한 좋은 점을 꼭 만들어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턴을 갔을 때에도 이 공채를 갔을 때 얘기를 해야 할 인턴 소재 중에
인턴 근무를 하는 업무 범위는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이런 범위가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전화를 돌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최대한 내 지식을 더 내 나름대로 강화해서 인턴이지만 인턴을 하지만 옆에 같이 근무하는 이 동료분들, 현직자분들의 업무량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내 나름대로 지식을 더 강화하여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게 메인 소재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공채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평가하는 요소는 이 부분에 있다.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인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 역량의 활용도와 활용 가치,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무엇을 배우고자 합니까? 많이 묻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 근무를 하는 이 몇 개월 기간 안에 내 나름대로 배우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점이 있고요. 이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것이 민원응대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은데 대부분 민원응대는 잘 하실걸요. 민원응대라고 얘기하기보다 만나게 되는 그 대상자들의 그 범위를 넓혀 최대한 이런 약자들 아니면 사회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분들을 곁에서 보고 충분히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지식과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행정 요소들을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턴 도중에 해야 할 업무의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많이 묻는 질문. 인턴 근무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또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요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꼭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채에 입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복지 쪽에서의 나의 장기적인 목표나 포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채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공채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공채에서도 다음과 같은 근무 안에서의 목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0년 후에 나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턴만 놓고 보지 마시고 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을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생각을 좀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인턴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넓게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오로지 인턴만 인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단순히 고객 응대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아시겠죠? 인턴의 이 공채도 똑같고요. 청년 인턴 우리 이런 이 짧은 면접에서 승부를 보시려고 하면 저는 최대한 인턴 또는 이런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깊이 최대한 깊숙하게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하게 될 업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꼭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면접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사고하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면접으로 만들지 마시고 암기해서 답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점들 그런 점들을 면접에서 얘기하려고 하셔야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직 적합도 기준으로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은 정말 많은 거를 다 준비해 봤자 불과 한 2개, 많아야 3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접을 준비를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이 나의 소재를 정하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협업 성과입니다. 협업 성과. 나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동료와 함께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경험이죠. 이게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다 돌려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가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협력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라.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야 됩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했을 때 나는 초반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왔을까?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도성이에요. 결국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함께요. 동료와 함께 시작을 했으나 그런 계획들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한 명 빠지기도 했고요. 업무가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또 해결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했고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요 흐름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소재 하나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돌려막을 수가 있다. 여러 개를 다 하나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메인 소재를 잡아주시고 가장 핵심은 협업이다. 협업이 돼야 업무와 사람의 모든 사람 간의 관계까지 다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갈등 위에 협업이라는 것이 먼저 쭉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 소재가 하나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임했던 도전 정신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조직과 개인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일단 업무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지시를 수행했을 때 아니면 아무것도 체계적인 어떤 인수인계 과정 없이 내 나름대로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소재들이 있죠. 빠른 업무 습득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최대한 설정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소재들, 조직 내에서의 소재,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인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가장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거든요. 이걸 묻는 이유가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게 하나 있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 자신감, 깨달음, 실패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없앴던 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터닝 포인트를 꼭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터닝 포인트를 나는 제시할 수 있는 소재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인턴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공채를 보실 분도 이 세 가지 소재면 충분히 모든 BI 다 돌려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메모를 잘 해두십시오. 이건 따로 또 제가 정리해서 공개는 또 드릴 거예요. 요 지금 보이시는 거 다 공개 드릴 거니까 막 적으려고 엄청나게 그러지 마십시오.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강조드리지만 협업하여 만든 성과가 있어야 된다. 가능하면 내가 하게 될 업무와 유사성이 있으면 좋겠죠.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 고객을 응대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료와 함께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주도적인 나의 계획을 통하여 기대 이상의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동료와의 시너지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핵심이다. 이런 협업 성과 그리고 개인의 성과 조직에서의 내 나름대로의 적응력 가장 추천드립니다. 업무 습득을 내 나름대로 했다. 업무 범위를 스스로 넓혔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으나 이것을 넘어섰던 그런 터닝 포인트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고 요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시면 모든 면접에 갔을 때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은 이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임하실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많이 묻거든요. 너무 지금 처음이라서 힘듭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팁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턴은 자기소개 한 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30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소개를 그냥 단순히 나는 정말 너무 성실합니다. 이런 이 태도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마시고 저는 다음과 같은 이런 경험, 경력 이런 점을 통하여 보유한 나만의 경쟁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무와 연관성이요. 이런 보유 역량을 토대로 인턴 근무를 할 때 현재 지원한 기업이 처해 있는 이런 바쁜 상황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인턴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동시에 최대한 어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면접관이 메모하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보신다면 훨씬 태도만 강조하는 옆의 경쟁자보다는 앞서갈 수 있다. 알겠죠? 어떤 계약직도 똑같고요. 기간제나 그리고 이런 다다다 면접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다를 어필하는 게 가장 면접 초반에 있어야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답할게요. 이런 소극적인 면접 태도는 좋지가 않다.
자기소개보다 더 중요한 건 지원 동기입니다. 이건 공채도 똑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 기업에 와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이것이 기업엔 어떤 의미이며 그리고 만나게 될 민원인이나 우리 국민들, 시민들 뭐 등등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원 동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딜 지원하시거나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충분히 지원한 기업의 활용 가치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명확하다 이런 확신으로 지원하였습니다가 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지원 동기를 얘기하셔야지 그냥 지원 동기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다 돌려막을 수 있고 저 기업도 다 돌려막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면접관은 맨날 면접만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을 잘 안 했구나 이미 좋은 호감도를 받지 못하고 시작한다. 호감도를 많이 받으려고 하시면 생각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건보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가시게 되면 다대다 면접으로 쪼르르 앉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기출 질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다 섞여 있거든요. 제가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면접이 처음이신 이 20살 한 중반, 2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제일 그래도 많이 받는 류입니다. 그런 질문 류예요. 자, 자기소개 다 있죠.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다 있죠. 지원 동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초반에는 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공통으로 물어본다.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으나 이 흐름을 보십시오. 업무 수행할 때,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기 좀 힘든 유형, 싫은 유형은 누굽니까? 이런 부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원칙을 어긴 경험이 있습니까? 상당히 이건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업무적인 어떤 사업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건보에 와도 되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평가한다. 이런 부분의 흐름이 이런 협업, 뭐 적응, 그리고 업무를 내 나름대로 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묻는 게 첫 번째. 좀 이력, 경력, 경험이 많이는 있지 않는 그런 좀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은 이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누구나 다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 이렇게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공단을 지금 준비하는 게 공채도 준비하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인턴을 그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경력자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있죠. 내가 인턴을 지금 근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턴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고 사회복지사고 5년 차 이상 막 6년 차 이상 되는데 굳이 왜 인턴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솔직하게 가산점을 받으려고요. 공채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절대 이런 부분은 솔직함으로 볼 수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턴을 통하여 내가 가진 이력이 충분히 인턴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그것을 깨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현직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서 민원인,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상자에게 수월한 무언가를 꼭 함께 만들고자 하는 내 목표가 있기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끄덕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핵심은 왜 인턴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왜 건강보험공단입니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다시 강조드려요. 인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르고자 하는 나의 어떤 역량이나 배우고자 하는 나 중심보다 면접 초반은 반드시 공단에 최대한 이런 기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나의 활용 가치를 제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지난 상반기에 가장 작년이죠.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세트니까 한 번 정도 쭉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오시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가이드를 드린 대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자,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채에 지원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청년 인턴을 만약에 이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지가 앞에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성의가 있는가입니다. 성의가 있나? 얼마큼 알아보았지? 이런 부분. 그래서 입사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LH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 조직의 이해도입니다. 얼마큼 알아봤느냐가 포인트지 무언가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업무가 어떤 것을 한다고 알고 있고 인턴의 역할은 무엇을 한다고 알고 있다. 나는 그 이상을 하겠다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조직 이해, 입사 의지, 그리고 직무 능력,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큼 그래도 알아보았느냐,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도 충분히 조직 내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느냐, 주도성이 있었느냐, 이런 직무 능력들이 있죠. 이 두 가지에 최대한 경쟁자와 점수를 벌려야 됩니다. 1번, 2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사 표현에 대한 부분, 이건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묻는 대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너무 긴장했다고 A를 물어봤는데 B를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짧은 면접에서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면접관이 물었을 때는 당연히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나의 호감도가 없다면 굳이 평가를 그냥 바로 해버리고 또 물어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나는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과 의사표현, 그리고 더 중요하죠. 가치관. 이거는 정말 과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익 중심의 사고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항상 조직과 화합, 동료와의 화합과 희생, 배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협력 이런 부분이 있는가, 얼만큼 내 업무상에서 또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인가, 이런 공공기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그 인재상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할 수 있는 거 마지막은 직업윤리입니다. 요 5가지를 체크를 하셔서 청년 인턴은 이런 부분을 평가하니까 내가 이런 점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받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 같은 부분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한다.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정말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입사 의지와 직무 능력입니다. 업무를 잘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충분히 이렇게 있습니다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호감도가 좋게 출발을 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공채는 그럼 뭐가 다르냐? 공채,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평가 요소는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인데 참고로 이번 이 공무원도 똑같이 이렇게 5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소방공무원부터 조금씩 이 평정 요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요 5가지로 평가를 어느 기업이나 다 할 거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이 최우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요 나 항목과 가 항목이겠죠. 가, 나, 마일 겁니다. 다랑 라를 엄청나게 강조를 대부분 다 하실 건데 나와 가와 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평정 요소 5가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평정 요소는 각각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까, 이런 부분을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카페 보면 다 여러분들 등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보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BI 이론이라고 해서 요 평정표 기반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하는가 촬영해서 올려두었거든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여기 링크들 다 드릴 테니까 가서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워크북, 개개인마다 다 워크북이 부여됐을 겁니다. 그리고 따로 특강만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샘플 페이지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다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답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깊숙하게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이제 나오는 가장 메인 질문들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가더라도 인턴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너무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질문, 특히 파트 1이랑 파트 2에 더 좀 집중하셔서 준비하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하라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거니까 꼭 차근차근 작성을 해 보십시오. 하나씩 보면 됩니다. 건보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 당연히 평가한다. 방향성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뭔가 A를 압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런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있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인턴을 하는 일은 뭐라고 알고 있는가? 이런 건 다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굳이 왜 그럼 다른 기업도 있는데 건보입니까? 답을 하셔야겠죠. 특히 그리고 요 5번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턴 근무할 때 가장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부서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채 때도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 나의 과거 경험을 어떤 식으로 공단에 가서 최대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성과는 뭐 엄청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의 이로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턴 근무할 때 나는 어떤 부분을 가장 해보고자 하는지 꼭 정하셔라. 이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턴 근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얻고자 하는지, 배우고자 하는지, 이런 역량 강화 있죠. 이런 부분들, 역량 강화 계획을 얘기하시는 부분. 그리고 인턴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응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책임감입니다. 이런 태도적인 것보다 업무적인 요소를 얘기하시는 게 좋다.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인턴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인턴이라 하더라도 민원인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에 대한 이해,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행정 과정에 대한 어떤 절차 이런 것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성입니다. 꼭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건보 인재상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묻지는 않는데 어떤 전공과의 상관관계 요즘엔 잘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지원 직무에서 가장 큰 본인이 강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약점과 이에 대한 보완 계획. 이건 똑같은 겁니다. 아까처럼 물어보지 않고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았을 때에도 저는 다음과 같은 약점을 이번 인턴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빠른 업무 습득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려면 인턴이라는 근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알아보고자 했는지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는 방법, 이거는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많이 묻거든요.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답을 요구하는데 가장 좋은 적응에 대한 좋은 답변은 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알아보고 내 나름대로의 업무 습득을 위한 정보나 아니면 용어나 행정 과정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걸 가셔야 면접관은 흐뭇하게 바라볼 겁니다. 당연히 직무 수행 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알아본 거죠.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 제가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포인트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인턴 처음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모조리 다 없애십시오. 참고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턴 근무이 약 한 달 뒤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인턴 할 때 나는 이제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나는 이제 근무를 할 거야. 발령받을 거야. 그럼 난 지금 뭐를 해야지 가서 민폐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인턴을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곧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 면접관에게도 어필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인턴 후의 계획.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 미래죠. 먼 미래에 지원자의 미래에 어떠한 이 건보의 이 인턴이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라.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미션 뭐 이건 다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처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짧고 굵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건강보험공단의 소개가 사이트에 가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업의 관심도인데 미션 이런 거 보시고 뭐 비전 선언문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뭔가 꽂히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 없다 그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공단의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내가 뭐 많이 해본 게 없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국민의 질을 특히 건강이겠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공단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노후의 건강 증진, 특히 이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선언문도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무슨 업무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나는 해야 할까? 이렇게 있죠. 이런 사명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꽂히는 그런 단어와 문구를 메모하셔서 면접관에 어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의 비전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와닿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워 이 자리에 앉아있다.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거든요. 알겠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 암기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뭔가 이거는 정말 나한테 와닿는데? 라고 하시면 다 스크랩을 하시고 그것이 왜 나는 관심이 많은지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전도 있고요. 다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일 핵심은 건보의 어떤 건강보험공단이면 당연히 건강이겠죠.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청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가 있는가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내 능력과 계획을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과거보다는 항상 미래를 얘기하시는 게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요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 체계 여기 보면 다시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경영 방침, 전략 목표 그리고 전략 과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요 그 전략 과제가 이 공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 면접 주제입니다. 제가 연습을 또 많이 시켜드리긴 하는데 요 20가지네요. 20가지 전략 과제를 하나씩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상황 면접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과 같은 특정, 다음과 같은 어떤 상황, 다음과 같은 이런 어려움, 참여도가 낮은 상황, 이런 부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직무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상황 면접입니다. 공채 지원하실 분들, 요건 또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처음 직무 이제 적합도를 어필하셔야 되는 우리 처음 이 면접을 보시는 이 젊은 우리 어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그 주요 사업이나 이런 분 있죠.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무 기술서 기준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주요 사업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인트로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무엇이다 라는 걸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이 정말 많죠. 그거를 다 암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무 수행 내용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을 나는 어떤 걸 하고자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얘기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식과 기술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은 경험 질문에 물어보는 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으로서 근무를 하고자 했을 때 이 건보인으로 인턴 근무자라고 했을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시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거든요. 다른 거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직무기술서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 자격부가부 가장 많이 가는 데죠. 징수부, 보험급여부 이 부분이 이제 행정직으로 근무하실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공단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를 이 중에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의 이런 자동 이체 수납 과정 속에서 아직도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이 취약층, 정보 취약층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전달 체계를 만들어 인턴 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보험료 체납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보험 체납의 이유를 난 이렇게 알아보았고 이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으나 인턴 근무할 때 이런 역할을 해서 최대한 바쁜 우리 현직자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골라도 된다. 지금 막 엄청나게 찾아보고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고르십시오. 만약에 나는 나중에 행정직이다. 그럼 이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사업들 많이 하는 거 알죠? 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산정 특례도 분명히 많이 나오는 게 있고 부당수급 많이 나옵니다. 가장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고르시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원활한 행정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턴 근무를 하고자 결심했다. 이런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간호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호사분들은 위와 같은 행정직으로서의 업무 계획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관련된 거를 다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내 이력을 통해서 가장 해보고 싶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부의 이런 암검진 사업의 활성화와 독려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소신껏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행정직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건강직으로서의 업무 각각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두 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임상에서 만성질환 관련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고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이런 의료 서비스를 주었던 이런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공단의 인턴 근무인이지만 인턴 근무를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된 그 동료들이 분명히 또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월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인턴을 근무하게 됐다. 그럼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라고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게 될 자격부가부의 업무, 징수부의 업무, 보험급여부의 업무 또한 이렇게 해보고 싶은 나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얘기하면 인턴은 충분히 답을 잘 하시고 잘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요양직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직으로 지원을 나중에 한다 쳐도 대부분 인턴은 행정이긴 하겠죠. 근데 행정이라고 다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건강, 누구는 지원, 누구는 회계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좀 갈 수 있는 부분 요양을 가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요양직도 아닌데 여기 가서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양직으로 가게 되면 가장 좋은 소재가 생겨요. 왜냐? 요양직 분들은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리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나에게 처음 물어보는 이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 범위를 넓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된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요양직 업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업무를 요양직에 나중에 지원하실 그런 간호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활 파트에서 생활이 아니라 행정 지원, 행정직에서 고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 이 2023년 이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부분이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가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매년 건보는 연초에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도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가정마다 홍보 수단으로 달력을 배포합니다. 달력. 이거 상당히 이건 꿀팁인데요. 달력에 보면은 12가지 면이 있겠죠. 1월부터 12월까지. 그 1월부터 12월 과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국민 기준에서는 알아야 하는, 그리고 공단인 기준에서는 알려야 하는 2023년 건강보험 정보는 총 12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자 하느냐, 이 중에서 고르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건강 쪽이다, 그럼 건강을 얘기하시고요. 행정 쪽이다, 그럼 행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다 이건 공유를 드릴게요. 요런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 뭐 어떤 부분을 도입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나는 공단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보았다. 알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금액과 사용 범위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민원이 찾아왔을 때 이런 점도 최대한 알려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과정을 맡아 더 수월한 행정 과정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요 9번 정도 보실 수 있어요. 9번. 작년에 2단계 부가체계 개편이 됨에 따라 여전히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돈입니다. 내가 내야 할 돈을 갑작스럽게 더 많이 내야 됐을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피부양자, 요게 제일 많겠죠. 탈락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내가 탈락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변화된 이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확하게 알아서 어떤 민원이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거나 하더라도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런 정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특하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전화 오면 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12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각각 어디 뭐 본부 지역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공통적으로 우리 본부, 지사 등이 하는 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꼭 보셔야 될 키워드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로만 보십시오. 뭐 이걸 일일이 다 보려고 하는 부분은 굳이 불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1순위, 2순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 먼저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 행정직은 부가자격 그리고 어떤 징수 이런 중심으로 인턴 근무할 때 다음과 같은 행정 처리의 원활함을 만들고자 했다. 요런 목표 제시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건강직과 요양직을 나중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위와 같은 행정직 업무는 이 조직의 가장 바쁜 분야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내 나름대로 쌓았던 이런 역량, 건강 관련, 요양 관련 업무를 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건보의 공단의 다음과 같은 이런 사업과 함께 이런 해보고자 하는 경험,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참고로 요 2023년 이슈는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대부분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거의 대부분 해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진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국민들의 건강 증진 언제나 항상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이런 국민의 건강 증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요거 포인트 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은 이런 고령층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고령층의 어떤 디지털 관련된 이런 이 소외계층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소외계층에 다음과 같이 최대한 점점점 간소화를 하는 것이 2030 뭐 요 세대들에게는 좋지만 50, 60, 70, 80, 90까지 가게 되면 누군가의 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고령층에게 이런 편의성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이런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적어보라고 제가 드릴 텐데, 이슈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다시 강조드리지만 가장 관심 있는 업무, 해보고 싶은 업무 제시하시고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사회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 최대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정신질환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보았다. 이런 과정에서 이 정신 건강 예방 관리에 힘쓰는 국가 건강 검진 제도의 이런 계획안을 보았는데, 나는이겠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내가 해왔던 이력, 해왔던 경험, 이런 점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건강, 정신,
이런 정신건강에 이런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보겠다. 공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이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힘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고,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그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핵심. 그리고 직무기술서가 이 공채 보면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행정직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직무기술서에 보면은 역량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필요하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채를 곧 보실 분들은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식과 기술 중심으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십시오. 어차피 공채 그리고 인턴 크게 엄청나게 역량 차이가 안 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면접을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특히 민원응대를 잘합니다, 고객을 저는 잘 다룹니다, 이런 얘기만 하기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 기획 업무, PR 업무, 고객도 응대가 아니라 고객을 관리, 빠지지 않도록 뭔가 이탈자를 막았던 소재,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 지식과 기술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경험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소재는 일단 내가 어떤 역할자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이 지식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정하셔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메인 경력, 메인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를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을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 소재를 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재를 얘기하는 건요, 경험 질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개개인마다 워크북에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 다 위에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과거에 어떤 소재를 얘기할 것인가 먼저 정리할 거는 경험, 경력, 기술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라고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이 세 가지에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었을 때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을 달성했으며 기여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웠던 습득 역량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에 인턴을 가게 되면 이렇게 활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물어보는 요 세 가지 경험 정도면 어느 면접이나 가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 1순위가 인턴 끝나게 되면 인턴이 되겠죠. 여기 부분이. 마지막에 인턴 이 경력 기술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요거는 공채 경험 경력 기술서에 적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적는 유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요 말씀드렸죠. 소속, 업무, 성과, 역량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맡았다. 지역상생 서포터즈다.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통하여 어떤 성과와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 습득 역량, 요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활용 가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주요 성과, 습득 역량, 이런 다문화 봉사활동 좋고요. 인턴은 충분합니다. 봉사활동도. 그리고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 뭐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 아니면 뭐 벼룩시장을 내가 운영했다, 뭐 등등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에 무엇을 했느냐? 주요 업무, 주요 성과, 습득 역량, 그것의 활용 가치, 이 부분만 아직은 여기 적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이 경험 파트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부분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렇게 경험, 경력, 기술서를 먼저 깔끔하게, 문장 형식이 아니라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를 뽑아내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쭉 하신 다음에 소재를 그 중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익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 공익적인 부분을 내가 만들었던 과정의 변화를 얘기하면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더 막아주시면 됩니다. 감소를 얘기하면 되겠죠. 좋은 점은 증가, 나쁜 점은 감소, 없던 것은 제작,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치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성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로스율, 상품 로스율이 10% 미만을 달성했다. 전에는 다음과 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홍보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어떤 식으로 전과 후가 나뉩니다.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제시하시면 될 겁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게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은 무엇을 주로 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과는 어떤 수치의 증감을 그래도 표기를 해두고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할 때 몇 %를 최대한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막 수치를 막 엄청나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맡게 될 민원 업무가 있을 텐데요. 총 5가지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하시게 될 민원 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의 이전 소재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위에 이렇게, 요 경력, 경험, 기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었다면,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고객의 대상자의 불편함을 스스로 관찰하고 찾아서 편의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선상으로요? 대면상으로요? 메인 소재입니다. 가장 그래도 난 이렇게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실 때 비효율적인 부분을 항상 먼저 찾아서 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능률 향상. 얼마나 내 업무의 능률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향상되었습니다. 업무를 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핵심 요소가 요겁니다. 아까 성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저는 최초 맡은 업무가 다음과 같이 다 이런 몇 분 동안의 소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1인당 민원 업무 소요 시간이 약 30분가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발견하고 없앰에 따라 소요 시간을 5분 이상 줄였습니다. 또는 뭐 5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정확한 업무 처리도 돼야 되지만 반드시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기하는 이런 고객층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이 소요 시간, 대기 시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재가 있으면 메인입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이 과중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 자원관리 능력이거든요. 그 인력이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업무를 하는데 한 명이 코로나로 빠졌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내가 맡은 업무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대처했는가 가장 메인 소재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채에서도 가장 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 소재입니다. 나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명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이 있습니다를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인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이 소재는 꼭 무조건 뭐 업무를 경력자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한 명의 인력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못 나와서 내가 데스크를 혼자 다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체계적인 예상 계획안을 만든 적이 있느냐? 이런 거는 그 하나 아까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동료와 함께 뭉쳤을 때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대 이상의 시너지가 나야 된다. 이게 가장 평가를 받기 좋은 소재가 됩니다. 한 명과 한 명이 뭉쳤을 때 2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있기에 한 명이 더 와도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3이 되느냐?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생깁니다. 어떤 행동을 계획을 하여 인력 활용 방법을 최대한 이렇게 하여 시너지가 났다. 예상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 수습 이런 과정에서 인력이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될 첫 번째 문제일 거거든요.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주어진 돌발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하고자 했는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공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좀 그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공채를 지원하실 때에도 지금 인턴 근무할 때 소재를 쓰셔야 될 거거든요. 알고 인턴을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소재를 뽑는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크게 많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사의 이런 지시가 있어도 다 하겠습니다. 다 얘기할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올바른 사고관을 제시하는 이런 정직함, 이 부분을 묻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쭉 정리를 하는 부분이 메인 소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정리를 개조식 형태로 정리해 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공단은 인재상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공채를 이제 쓰실 분들, 이미 오래 쓰신 분들도 다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재상 4가지가 자소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요 국민을 위한 인재, 정직으로 신뢰를 받는 인재,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전문성 있는 인재. 지금 인턴은 요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 공채로 가게 되면 전문성을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이미 이 자소서에서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인재상 기준의 요 4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셨다. 이 소재를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메인 소재까지 정하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요 파트 2까지가 3랑 이런 그 3, 4, 5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1과 2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 한 번씩 얘기해 보십시오.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이런 경쟁력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력을 통한 역량 중심, 가장 잘했다고 하는 나의 메인 성과, 무엇을 하고자 난 여기에 왔다, 직무 연관성과 목표 제시,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제가 참고 예시는 많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막막하신 분들 이 부분은 제가 도움도 드리니까 언제든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을 여기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다 이렇게 워크북이 있습니다. 협업해서 만든 성과 이렇게 쭉 있죠.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주도성,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 극복했던 점, 팀 협업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점, 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꼬리 질문이에요. 실제 나오는 가장 많이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꼬리 질문을 미리 이렇게 정리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쭉 워크북에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그리고 팀워크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팀원의 약점 또는 나의 약점을 타인이 보완해 준 적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팀 시너지, 같이 뭉치면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팀 시너지를 인지를 하셔야 협업 파트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어본다.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이걸 암기해서 다 얘기할게요 라기보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되면 협업으로 가장 만든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아니면 너무 장황하다, 나는 어떻게 짧고 굵게 얘기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 답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근무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큰 성과를 달성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한 일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협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갈등한 적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묻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거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보시라고 가장 그래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만 다시 모아놓은 게 파트 4, 4번째입니다. 파트 4번째 요 경험류 질문 답변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면접에서 얘기할 에피소드가 3가지가 무엇인지 하나, 둘, 3가지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돌려막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그래도 이거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창의적인 나의 문제 해결, 창의성 발휘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협업하여 갈등, 이런 극복 사례가 있습니까? 협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힘든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다 돌려 막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4번째 정리를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어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들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통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마시되 오히려 내가 소통을 얘기하실 거라고 하면 특정 계층과의 의사소통 능력은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구나 함께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런 것보다 이 70대 이상의 고령층과의 소통하는 내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괜찮다. 취약계층, 이런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많이 만났기에 이들을 응대할 때 방식, 나만의 어떤 언어, 나만의 어떤 그 높낮이 뭐 이런 게 있다. 구체적으로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소통 능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소서 항목에 제가 인턴 인턴 자소서 쓰실 때 실제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공개를 안 드리고 따로 이렇게 특강이나 아니면 인강 들으시는 분께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것도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특강 끝나게 되면 제가 요거 보실 수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십시오. 자소서에서 무엇을 물어봤는가 한 번 정도는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문장과 예시,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3번 성과 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한 거 쭉 있고요. 그리고 대안을 두고 고민했던 거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도 이런 부분 다 하시는 방법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맞춰서 평가를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라 이렇게 담아 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턴 조직적 합도입니다. 청년 인턴. 요게 이 파트 세 번째로 이게 적어 두은 건데, 직장 생활할 때 기준,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상사 부당 지시, 뭐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게 관계 있어요. 대인 관계. 근데 대인 관계나 나의 가치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는 정도는 이 정도면 됩니다. 다 합쳐봤자 여러분들 한 50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50개를 다 정리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더 추려가는 과정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면접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스터디를 하면서 추려보는 거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알고 스터디를 하든 면접을 준비를 말하기를 준비를 하셔야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기부터 하시게 되면 불필요하다.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라고 합격자 답변들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제 그 노트에다가 추가를 좀 더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 윤리가 되겠죠. 뭐 정직하다, 저는 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덕성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칙을 어긴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은근히 인턴은 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을 어긴 적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없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조직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어떤 원칙이나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 꼭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 편법 소재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원칙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어길 수도 있거든요. 나 몇 시에 일어나자 이런 약속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항상 지키는 건 좀 너무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지킵니다. 그런 부분보다 조직 내에서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은 반드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적어보시면 정말 마지막 단계 스크립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는 용이지 크게 엄청난 면접의 합격을 좌우하는 질문은 아니다. 그래서 뭐 요 사물로 표현하라고 했다고 뭐 엄청나게 했다고 합격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특강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장점과 단점 물어보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조직이 이제 근무를 할 텐데 공단에 가겠죠. 건보에 갔을 때 나의 장점이 어떤
활용도, 어떤 시너지, 어떤 더 좋은 게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거, 조직 내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부분 얘기하시면 되고, 단점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직 중심, 직무 연관성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지. 유튜브에 있는 아니면 또 인터넷에 있는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장점, 단점 극복했습니다.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보다 장점과 단점이 긍정과 부정으로 끼칠 영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이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50개 충분히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부분 마지막인데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 인턴 끝난 다음에 가산점도 받고 공채로 내년에 이제 지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경험 경력 기술서 중에 경력 기술서에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이런 내용을 적게 될 겁니다. 자, 근무 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을 내용을 어떤 거를 좀 적었으면 좋겠는지를 좀 알고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력 기술서 작성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맡아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어떤 습득 역량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위해서 나는 인턴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을까,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하면 어떤 부분을 더 배웠으면 좋을까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 중에 경력 기술서에 여러분들이 1000바이트 내에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꼭 반드시 얘기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을 때 어필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나는 이 인턴을 통하여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꼭 얘기하실 수 있는 게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근거가 이전 이력, 이전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와 함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약점도 보완하고 강점도 더 강화하여 더 조직의 목표를 예상보다도 더 넘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의 협업. 개인적으로도 업무 범위를 예정대로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인턴의 범위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목표, 그리고 과거에서도 역시나 개인적으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습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개인 인생사에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 마지막은 이제 정직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 인턴 근무하시는 그 분들 지금 다 이제 근무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답변하신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만 최대한 집중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시고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답을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죠.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모두 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보십시오.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순서대로 다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